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이 의성 쓰레기산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대구 경북 곳곳에서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화서 경안신안대학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의성군이 최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방치 폐기물이죠. 일명 쓰레기산의 쓰레기를 올해 내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3월 초였죠. CNN이 의성군에 방치된 쓰레기산을 집중 보도하면서 망신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환경산업개발이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를 받은 뒤에 의성군 단밀면에 80배에 달하는 폐기물 17만 3천 톤을 방치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의성군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또 업체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치된 폐기물을 이제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14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네. 이후에 이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비 24억 원 그리고 도비 1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에다 이행보조금 3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53억 원을 가지고 방치 폐기물 선별 및 처리 용역 처리에 나서서 지난달 입찰 공고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처리 용역 계약까지도 마쳤습니다. 네. 마치고 시설 설치 및 선별 작업을 통해서 오는 6월 중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폐기물을 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방치 폐기물 선별 및 처리 용역은 이제 폐기물이 이동해서 쌓이는 것을 또 방지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선별 파쇄를 해서 재활용 상태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가공을 해서 현장에서 방출을 하고 네. 또 2차 폐기물 환경 오염을 차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의성 쓰레기산의 규모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의성 쓰레기산이 CNN에 보도되면서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을 얻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고 있었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일로 CNN에 보도가 되다니요. 좀 좋은 일로 보도가 되어도 시원찮은데 특히 우리 이제 의성군은 지금 저출산문들이 굉장히 어려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열심히 굉장히 그걸 이제 극복하려 노력하는데 좀 좋은 뉴스가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끄러운 얘기. 또 CNN이라면 전 세계 가장 중심 핫한 미디어인데 거기에 노출되면 부끄러운 일이죠. 방금 우리 조 기자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단 14억이라는 건 이번에 26,000톤을 먼저 채우는 비용이죠. 네, 전체 17만 톤이 저렇게 이제 산으로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중 이제 26,000톤을 이제 먼저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네. 의성군에서 CNN이 또 이제 보도한 내용은 당시 이랬죠. 이제 대한민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 세계 탑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근래에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각 편의점이라든지 마트에 비닐 활용 못 하잖아요. 네. 비닐을 이제 활용하려면 유료 돈을 줘야 되죠. 그걸 만약에 돈을 주지 않고 이제 그걸 주게 되면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되고 한데 맞아요. 이 비닐도 비닐이지만 플라스틱이 더 문제다라고 이제 CNN이 또 더불어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쓰레기 산 때문에 주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악취 그리고 화재 위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우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쓰레기 산을 혈세로 치우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산이 생긴 것은 사실 이제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일정량의 폐기물을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네. 허가를 받아서 폐기물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않고 사실 방치를 하면서 이제 쓰레기산이 된 게 문제거든요. 네. 여기에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 세금에 쓰이게 되기 때문에 혈세 낭비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적시에 이걸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이미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성군에서도 지금 53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네. 53억 원도 상당히 일부분에 지금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3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의성군뿐만 아닙니다. 지금 의성군뿐만이 아니고 경북 지역에는 곳곳에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안동시의 경우도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안동시의 경우에도 이 도산변에 약 8,500톤의 지금 쓰레기가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요.
또 수화동 상업부지에도 1,000톤의 폐기물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호동이라면 저 강 건너 그쪽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안동시는 이제 해당 소유주에게 폐기물을 이제 그 제거하라 이렇게 이제 제거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내렸지만 사실 그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원 상당이 이제 예산이 이제 들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토지 소유주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그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조치를 이행할지는 이제 사실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동시는 결국 이제 소유주가 이거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네. 거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예산이 또 그 투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운 혈세가 이제 그 낭비가 될 거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시민들의 또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요.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진 데에는 이제 구상권을 그 청구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혈세 낭비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경북 고령군에서는 병원성 의료 폐기물 불법 적치장이 최근 2차례 발견됐고요. 또 인근 지역이죠. 대구 달성군에서도 20일에 불법 적치장이 발견돼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고령군은 이렇습니다. 근데 의료 폐기물입니다. 의료 폐기물을 대부분 다 이런 경우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고령, 뭐 농공, 성주 이런 지역은 시골이거든요. 네.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농가의 창고형이 좀 있어요. 창고형 공장 같은 거. 버려진 이런- 공장일까요? 임대가 안 되는 이런 비어있는. 빈 공장을 예, 이런 걸 예. 이제 임대를 해서 보통 한 100평에서 한 200평 정도 규모의 이제 공장을 이제 빈 공장을 이제 임대받아서 이제 뭐 공장으로 활용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뭐 물건을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좀 적치하는 정도로만 활용하겠다 이렇게 네. 해놓고 이곳이 이제 온상이 되는 겁니다. 이 고령군 마찬가지고 1년 정도 임대를 해서 고령군에 이걸 처리 소각하는 이제 환경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입고를 해서 소각한 것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겁니다. 거짓 신고를 이제 그 해당 군청에는 이런 문제고 바로 이번에 또 이제 농공에 발견돼서 바로 이 문제가 됐던 고령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농공에 이제 그 농공읍 노일이라는 그 동네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 또한 이제 주택가에 이제 좀 한적한 곳에 있는 그 농가형 창고 건물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적치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은요, 그 CCTV가 이제 도시처럼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시골 지역은 좀 한적한 곳은 없다 보니까 주로 그 고령, 성주, 성주도 있어요. 성주도 뭐 이런 문제들이 그 네. 경상북도의 대구 인근의 경상북도의 웬만한 군들이 전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요. 이게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사실 네. 이런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법정 기간 내에 그 처리수를 보내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불법 보관도 문제인데다가 장기간 보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로서는 참 이래저래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그렇습니다. 그 방금 기화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농촌 지역에 있는 10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이제 그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이 창고를 이 업체들이 이제 빌려서 악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은 이제 그 의료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업체는 경북 고령에 있는 이 업체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림환경이라는 업체가 이제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인데요. 네. 아림환경의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운반하는 업체가 이제 병원 등에서 이제 수집한 의료 폐기물을 법정 기간 내에 이제 처리를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은 얼마간의 기간인가요? 보통은 이틀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틀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의료 폐기물법에 의하면은 그 영상 4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최장 5일까지는 이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장 5일까지는 네. 보관을 할 수 있지만 이틀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지만 처리를 하지 않고 또 이 영상 4도 이하가 아니는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실온에.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온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발생을 하고 네. 또 악취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병원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떤 오염 물질이 안에 들어있는지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 곳곳에서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증서를 둘러싼 업체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의료 소각장 증서를 둘러싼 갈등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방금 우리 조 기자께서 개별 업체를 노출을 해야 되나 말 잠시 고민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노출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아림 환경이라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좀 미디어 뉴스화 됐고요. 네. 그 고령군에서 이제 이 아림 환경이 사실은 이제 이 소각 시설을 이제 좀 정설하려고 준비를 좀 해왔는데 주민들 고령군의 그 다산면의 주민들하고 이제 대립을 하고 있죠. 네. 다산면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혐오 시설이잖아요. 이런 거는 전형적인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해 그렇죠. 볼 수 있죠. 우리한테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좋은 것이 오는 거는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죠 그거 장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화장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혐오 환경 시설은 관련된 오지 혐오 않았으면 시설은 좋겠다. 아이고 오지 마라고 이제 뭐 반대를 하는 거죠. 네. 뭐 어느 적이나 다 있는 건데.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 이제 아리마 환경이 원래 이제 처음에 인하가 되었던 55.2톤을 이제 그 소각 처리하는 용량이었는데 이걸 이제 한 100톤 가까이 이제 처리가 네. 되도록 정설을 하려는데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대립하고 이제 반대를 네.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폐기물의 현황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왜냐하면 우리 대구 경북과 굉장히 관계가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나라 1년 동안 의료 연간 폐기물이 22만여 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수도권에서 47%가 발생이 돼요. 퍼센테이지로 통계로 보면. 거의 반 가까이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처리하고 소각하는 곳은 경북에 주로 또 위치해 있어요. 네. 전체 의료 폐기물의 30% 정도를 전국에서의 용량의 30% 정도를 경북의 곳곳에서 소각하게 되는 처리하게 되는 그게 대부분 다 경주, 고령, 경산 뭐 이쪽 일대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쓰레기는 다른 데서 났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서 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 의료 폐기물 그 저감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염 우려가 없는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은 그 의료 폐기물에 좀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곳 경주에서도 비슷한 일들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 대로 사실 의료 폐기물의 30%가 우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이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아마 전국 면적이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도 여기로 와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북 지역에서 곳곳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증서를 둘러싼 그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이렇게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경북 안강읍에 있는 주민들이 지난 그 5월 초였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강 지역에 있는 ESG라는 업체가 있는데 ESG라는 업체는 그 전국 최대의 의료 폐기물 그 처리 업체입니다. 네. 이 ESG가 그 기존의 그 일일 소각량이 96톤 정도였는데 120톤으로 증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강에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네. 이 소각장을 증설을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리 용량이 지금 120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처리 용량의 130%까지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120톤으로 증설하면 155톤까지도 그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올 것이다. 결국 주민들은 이런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도 않았는 폐기물을 왜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처리를 하게 되면서 오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그 1급 발암물질로도 네. 이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서는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증설도 어렵고 이 폐기물은 지금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료 폐기물 대란을 걱정해야 할 때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연간 의료 폐기물이 22만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각장 폐기 용량은 한계치에 임박했고 그야말로 갈 곳을 잃으니 감염 덩어리 우려까지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국의 우리나라 의료 폐기물을 그 처리 소각하는 시설이 인하가 된 곳이 13군데입니다. 13군데인데 이미 용량을 초과해서 네. 120%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이대로 놔두면 이게 이제 우리 뭐 방사능 저준이 그 시설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네.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그 대안을 좀 몇 가지 수립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제 국회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 부분은 뒤에 좀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앞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의 경우는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의료 폐기물 대란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또 우리 그 일반인들도 의료 서비스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의료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의료 폐기물도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 2015년이었나요? 그 메르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주의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일회용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폐기물이 더 많이 그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일반 그 의료인들 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인들도 의료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잘 구분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그 의료 폐기물을 억제를 해야 되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제 이런 고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폐기물 생산을 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량을 늘려야 하지만 이 두 개 다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결국은 그 의료 폐기물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의료인들도 줄이는데 좀 더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님비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의료 폐기물을 그 처리할 수 있는 어딘가에서는 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되고 또 폐기물 처리업자들도 폐기물을 좀 더 안전하고 그 오염물질이 올바른 방법으로. 오염물질이 좀 더 덜 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동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텐데 기하수 교수님 뭐 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하다 지금 이제 언급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떠한 이 노력을 하는 거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역할을 또 해줘야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법치국가에서 법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이 정부가 아무리 하려 해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두 가지 법률이 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에 의료 폐기물과 관련해서 이 그 소각장 처리장을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좀 완화하는 법률. 그리고 이제 이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좀 이제 우리 인체 환경이 좀 위해도가 낮은 것은 이걸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걸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네. 바꾸자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교육시설 지구에는 이제 워낙 이제 규제가 엄격하죠. 이런 부분도 좀 대통령령으로 예외 규정을 좀 적용을 해서 좀 이 정설하고 이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바꾸자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법률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금 국회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국회가 움직여지면 그래도 조금 뒷받침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민생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숨 쉬고 또 살아가고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경북도는 곳곳에서 이 폐기물과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과 불편은 늘고 있는데 사실 이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의성 사례처럼 뒤늦은 처리와 대책 마련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